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참 씁쓸한 현실인데요. 은퇴 이후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급여처럼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노인연금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강의 시간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의 통합 슈퍼플러스 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도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보험플랜 119와 함께 여러분들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보험 준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증권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인연금보험에 대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목이 어떠세요?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한테 여쭤보고 시작할 건데 깜빡했네요. 은퇴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제 얘기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정말 80세까지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 중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일단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져서 요즘은 90세, 100세 거뜬히 다 건강하신데 제가 만약 그 나이가 된다면 아마 120세 정도는 충분히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8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120세까지면 40년간 무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쓰면서 사는 기간이 보통 40년, 50년 이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신은 은퇴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출발은요, 은퇴가 대체 모호하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70세 이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40대만 되면 명퇴 걱정 벌써 하시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요. 55세에는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령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60세,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5세. 그래서 65세 어르신들이 되면 버스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지하철 선호하시는 거 왠지 아시죠? 지하철 무료라든지 노인수당, 이런 기초수당 나오는 이렇게 각각의 연령대들이 실제로 다 다릅니다. 이거는 근데 사회에서 규정한 게 그런데요. 실제 내 삶에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OECD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하는데 자살률만큼이나 달갑지 않은 1위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특히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더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우리 딸 같은 20살, 30대 이런 친구들이 노후가 됐을 때 훨씬 더 팍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반드시 연금성 상품에 가입을 하도록 저는 제 지인들에게도 연금 전도사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실게요. 보통 선진국은 뭐 60세 전후에서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젊어서부터 평생의 연금을 10년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제활동하는 20년이나
30년 동안 은퇴 준비를 해서 60이나 65세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보시면 실제로는요, 한국은 71.1세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이렇게 고용 형태가 좀 불안하더라도 현직에서 오랫동안 일한다는 거는 여유만 있으면 당연히 일 안 하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건강 관리 하시겠죠.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은퇴가 가장 늦어지는 이런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뒷모습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외로워서 감옥 가는 일본 노인들. 이 사진도 그런데 저는 이 문구가 정말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감옥 가는 노인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평균 연령이 기신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 긴 노후를 외로운 것도 있고요. 당장 생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독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일본에서는요, 동네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하나만 훔쳐도 2년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알고서 이용하시는 거죠. 씁쓸한 뉴스가 아닐 수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20대부터 50대까지 어떻게 저축을 하고 있나 봤더니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요. 저는 20대, 30대 친구들이 나 혼자만 쓰면 되니까 저축률이 훨씬 더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표에서 보시면 30대, 40대 이후에 50대로 올라오면 저축 금액이 훨씬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에는 50대가 되면 어떤 느낌인가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내 노후가 멀지 않았구나. 이제 눈앞에 왔구나. 이런 거를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대에서부터 50대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누구를 막론하고 연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싫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쨌든 누가 주더라도 내 연금을 많이만 준다면 국가에서 주던 회사에서 주던 내가 연금을 가입했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60대 이후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 중인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 주변에서 금을 사 모은다는 분 말씀 들었거든요. 나쁜 방법 같지는 않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금덩어리를 막 집에다가 뭐 매일매일 쌓아놓을 수도 없고 뭐 분실의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요. 길어진 수명 너무 잘 아시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벌지 않고 쓰면서 사는 기간만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시장인데 불확실하다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저축만 한다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금리나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평균적으로 매월 저축을 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투자한 사람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만큼 반대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뭐 반드시 나쁘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굉장히 길게 장기적인 불황으로 정체되어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신다면 7% 이상 수익이 난다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아직 과도기에 있는 이런 경제 시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납입을 하시는 길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후에 그 보답을 수익률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나중에 지금은 돈을 50만 원씩 냈는데 나이 들어서 받는 돈이 너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지하면 좋을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축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글씨를 써놨는데요. 다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은행에 가셔도 증권회사 가셔도 보험회사를 가도 수수료는 다 뗍니다. 이제는 수수료 없는 거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것들을 살펴보시고
수수료가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하면 내 돈 중에서 덜 떼니까 나한테는 수익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추가 납입이라는 거를 이제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셔서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텐데,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 중에서 수수료 떼는 항목을 가장 작게 비율을 낮추시고 수수료를 아무것도 안 떼는, 심지어 추가 납입을 할 때 어떤 회사는 0%, 어떤 회사는 2.5%, 어떤 회사는 3.5% 이렇게 수수료를 뗀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개 회사 중에 어떤 거를 고르는 게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수수료를 하나도 떼지 않는 0% 이런 회사를 고르시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기본 수수료도 낮고 추가 납입 수수료도 낮고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거치 기간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납입을 매월 납입하시는 걸 다 납입을 하고 연금을 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을 거치 기간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낼 때도 중요하지만 거치 기간에 참는 것이 수익률을 가장 많이 올리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하셔서 뭐 이렇게 납입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는 돈을 내는 구간이지만 이 이후에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속도가 급하게 올라가는데 이 거치 기간을 잘 활용하셔야 반드시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알려드릴 텐데요. 연금 타 있는 나이는 새로 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물론 신경 쓰셔야 되지만 이미 2000년에, 2002년에, 2005년에 가입하신 연금 있으시죠? 내가 가입한 거. 그 연금의 약관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가입하신 그 연금도 나이를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55세에 연금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연금 받는 나이는 예전에 2000년에 가입한 게 내가 55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55세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젊잖아요. 그리고 돈이 불어나는 속도도 얼마 안 돼서 큰 돈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뒤로 예를 들면 65세나 70세 정도로 뒤로 미루실 수만 있으면 내가 낸 돈은 이미 정해져 있죠. 옛날에 가입한 거니까. 그런데 거치 기간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는 뒤에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요 나이를 미룰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서 연금 개시 나이를 뒤로 반드시 미루시는 이런 요령을 하시면 낸 돈 가지고 2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근데 내가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모든 연금에는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시는 늦게 하더라도 그 전에 필요할 때 얼마가 되더라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 약관의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금액을 확실하게 보는 게 좋잖아요. 10만 원을 냈을 때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20대부터 50대까지 매월 10만 원씩 돈을 내서 저축을 한다는 건 가정을 해서 얼마가 돈이 모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10만 원씩 20년을 내는 거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20살인 친구나 30살인 친구나 50이 되셔도 그냥 동일하게 저축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3.75%, 5%, 6.25%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데요. 저거는 수익률이 주가 뉴스에 보면 오늘의 주가는 몇 퍼센트 요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내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 잘 활용하실 때 우리가 돈을 낼 때는 주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싸게 떨어졌을 때 돈을 납입을 하시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돈을 덜 내고 이런 방법만 활용하신다면 수익률은 물론 저거보다 더 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만 제가 예시를 드린 거고요. 저렇게 예시를 했을 때 다 완납을 하면 총 목돈은 2,400만 원을 납입하게 돼요. 10만 원씩 20년을 낸 거니까. 그런데 20살인 친구는 모두 다 70세에 연금을 개시했다고 가정을 하면 거치의 힘인데요. 수익률을 높게 안 봐도 2,400만 원이 9,500만 원이 되죠. 그런데 내가 조금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이게 2억까지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살인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6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40대가 되신 분들은 4,700에서 9천만 원까지. 여러분 2,400만 원으로 게다가 매월 1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한 달에 나누는 돈으로는 뭐 술 한 잔, 그리고 2,400만 원이라도 해도 뭐 소형차. 그런데 이렇게 잘 참아내시면 1억에 가까운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추가 납입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이 2,400만 원으로 이렇게 불어나는 걸 보여드렸는데 추가 납입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돈이 얼마나 덩어리가 커지는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10만 원에다가 요거는 기본 보험료니까 잘 아시겠죠? 여기는 수수료가 빠집니다. 추가 납입하신 20만 원은 수수료가 전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내는 거는 30만 원인데 20만 원은 아무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나한테 극대화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70세에 연금 개시를 하는 거를 가정을 한다면 20살인 친구는 이 타이밍만 잘 선택을 하면요. 4,800만 원이라는 납입보험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돈이 5억 4천만 원. 뭐 주식의 귀재라 그러면 더 하고 뭐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에 4,800만 원으로 5억 4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참아내고 거치하는 사람의 힘이지 이 보험이나 뭐 연금이나 금융상품이 대단해서가 아니거든요. 잘 참는 사람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올라오면 40대 정도가 되시면 4,800만 원을 납입을 하셔서 3억 정도 과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로 올라오시면 4,800만 원으로 1억 3천 나쁘지 않죠. 요즘처럼 금리 1%, 2% 실질적으로 이자 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도 별로 없는데 어디에다 저축을 하시겠어요. 시간에 저축을 하시면 이렇게 2,400만 원으로 1억 이상, 4,800만 원으로 5억에서 1억까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걱정하지 않고 감옥에 가겠다고 이렇게 손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노후는 국가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지셔야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일단은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월 시간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연금을 시간에 투자해서 복리의 마술을 다 느끼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아 전문가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나의 은퇴 이후는 어떨까? 더 이상 막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수료가 작아서 수익률이 높은 연금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약에 20세 기준으로 추가 납입 기능을 최대로 활용을 한다면 이분이 70세가 됐을 때 무려 5억 4천만 원의 연금을 나눠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준비한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빠르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수익률 가장 높게 준비해 보시고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 물론이고요. 나의 노후를 위한 보험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세워나가는 보험료가 고민이신 분들까지 끝까지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전문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박윤희 전문가인데요.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함께하게 됐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증권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내 보험 알기는요. 2012년 3월 16일 S사 통합 슈퍼플러스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아나운서님 이렇게 보이시면 빨간색으로 사망시 법정 상속인 보이시죠? 예. 네, 이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법정 상속인이? 일단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을 때 네. 이걸 정확하게 지정을 해 놓지 않으면은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빨리 지정을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 혹시 이렇게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망 시에는 꼭 상속인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아이에게 네. 보험금이 갈 수 있도록 좀 미리 지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두 분이시라고 하시면 50대 50 아니면 배우자든지 아니면 부모님 예. 이름으로 상속인을 꼭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명이 아니라 50대 5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예. 조금 법적인 다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그럼 아직 지정을 안 해놓으셨으니까 빠르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빨간 밑줄 보이시죠? 예. 이렇게 가입 당시에는 서빙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직업이 바뀌시게 되시면 이제 알릴 의무를 꼭 하셔야 되세요. 아나운서님은 아름다우신데 혹시라도 예. 이 일을 하시다가 예.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조금 이 부분은 헷갈릴 것 같은데 네. 내가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직업이 바뀌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아나운서보다는 스쿠버 다이빙이 더 위험하니까 보험사에 좀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네요. 당연히 알리셔야 돼요. 예. 아니면 그 보험이라는 자체를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그거를 알리셔야 되십니다. 그러면 알리면은요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시더라도 알리지 않으시면 예.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리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밑에 이분도 직업이 바뀌신 거예요? 그렇죠. 예. 사무직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알바로 하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사무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직군에서 안전적인 직군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변경하실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네. 보장도 살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아나운서님 여기서 제일 많이 보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보장에서는 네. 질병 치료비가 가장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갱신되는 것도 보이시지 않으세요? 3년 갱신에 그렇죠. 네, 갱신이 많네요. 그렇죠. 예. 갱신이 많게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오를 텐데 갱신 주기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3년마다 갱신이 된다고 하면 예.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때 90세, 95세 보장을 받으신다고 하신다고 하면 보험료는 배보다 배꼽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이런 거는 고려를 해보셔서 갱신보다는 비갱신으로 좀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갱신되는 부분이 걱정인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어떤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여기 보시면 적립에 동그라미가 빨간색으로 쳐져 있어요. 예. 아나운서님,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유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적립은 조금 빼주시고 보장성으로만 이렇게 보완을 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으세요. 예. 그래서 이 적립되는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신다고 하면
아나운서님 10만 원대와 9만 원대야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당연히 9만 원대가 더 좋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적립보험을 좀 빼주셔서 예. 10만 원 미만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적립금이 2만 원이 넘으니까 네. 매달 굳이 필요 없는 2만 원을 계속해서 더 내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를 좀 고려하셔서 적립은 좀 이 금액으로 다른 상품으로 좀 보장을 예.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할증 부분도 있네요. 네. 아나운서님, 택시를 타실 때 할증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싫어하는 게 할증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는 할증되지 않는 선에서 좀 내려서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할증이라는 대한 단어는 조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좋지 않은 예. 네, 단어이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질병 사망보다 여기 밑에 질병 사망 할증이 있으세요. 네, 이거는 가입할 당시에 병력이 있으셔서 할증이 붙으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갱신이 되시는 것처럼 또 이것도 할증이 되신다고 하면 보험료는 또 올라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이것도 고려해 보셔서 조금 다른 상품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특약이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예. 그 특약에서 당구장 표시로 해서 조그마한 글씨 읽어보세요. 사실 저도 잘 안 읽어봤는데 전문가분들이 이거 안 읽어봤다가 나중에 낭패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조그만 글씨라도 예. 읽어보셔야 되시는데 여기 보시면 최종 갱신 계약의 보험 기간까지 계속 인상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 기간 동안 계속 인상이 되신다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갱신되는 부분도 올라가지만 이것도 보험 기간 동안 갱신이 되고 계속 인상이 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숙지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박윤희 전문가님 모시고 SI 통합 슈퍼플러스 보험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 증권을 꺼내보시고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법정 상속인 잘 지정이 돼 있는지 아직 안 해놓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지정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보험 가입 후에 만약에 나의 직업이 바뀌었다면은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늦게서야 좀 낭패를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알리시기 바라고요. 적립금이 있다면 쓸데없이 보험료를 많이 납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빼서 리모델링 해보신다면 더욱더 똑똑한 보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간단하게 문자로도 남겨주세요.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제 보험이 지금 들 때는 몰랐는데 예. 지금 보니까 뭐 갱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연락드려봤어요. 본인분 보험이세요? 네네.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9이에요. 20대 후반이시고요. 자, 지금 네네. 보니까 우체국에서 2014년도에 두 건 준비해 주셨는데 뭐 우체국에 방문을 하셨다가 권유를 받으셨을까요? 네네. 그래서 좀 추천을 받고 괜찮아 보여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 건 보니까 5년 갱신이 숨어 있어요. 올해 한번 지금 갱신이 되셨을까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서 예. 5년 갱신도 있네요. 좀 뭐 갱신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준비하셨으니까 5년이 지난 지금 2019년에 자세하게 모르겠네요. 한번 이거 그런 전화해서 부분도 알아봐야 사실 좀 되겠네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프시거나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그러면 보장 네네. 측면에서나 또 갱신되는 부분에서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4년도에 우체국에서 두 건 준비해 주셨어요. 100세 건강보험, 이건 5년 갱신이고요. 우리 가족 안보험은 10년 갱신으로 보입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자, 지금 우체국에서 2건 가입을 하셨는데 갱신되는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지금은 건강하다고 하시는데 이 보험 괜찮을지 박돈숙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체국에 2건의 네. 보험료를 가지고 계신데요. 네. 2건 다 갱신형으로 가입이 돼 있으세요. 아, 처음에 가입하실 때 갱신형이 무엇인지 비갱신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권해주시는 대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시나요? 네, 맞아요. 예, 저희가 처음에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갱신형이 무엇인지 비갱신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권유해 주신 대로 보통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다 보면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 여성이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70년 이상 보험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70년이요? 예, 100세까지 아. 보장을 받으신다고 아. 보면 네네. 70년 이상 보장을 더 네네.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갱신형 보험은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5년이나 10년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네네. 갱신을 계속 하시면서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돼요. 그러면서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담이 있으십니다. 아, 납입 기간이 끝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10년 갱신이라 할지라도 10년 네네. 뒤에 다시 또 갱신이 되면서 10년 네. 동안 또 내셔야 10년 동안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또 40세에 다시 한번 갱신을 하셔서 10년을 더 내시면서 또 10년을 보장을 받으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100세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갱신을 하시면서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아, 그러면 제가 90살에도 이게 갱신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신 거세요? 예, 그렇죠. 90살에도 아. 예, 100세까지 네. 보장을 받으시려면 90살에도 아, 갱신을 하셔서 네네. 99세 때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으셔요. 아, 그러면 이게 갱신되면서 보험료도 오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당연히 나이가 아.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보험료가 엄청 비싸질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지만은 나이가 계속 들어가시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70세, 80세, 90세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시게 되면서 그때는 이미 우리가 돈벌이가 끝난 상태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료를 부담하시기가 매우 힘들어지십니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아직 네네.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에 속해 계시네요. 아, 저희가 지금 이미 어른인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다고요? 예, 보험회사에서는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30세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아, 그럼 때문에 성인 보험하고 어린이 보험하고 틀린 거 아닐까요? 예? 성인 보험하고 저희가 지금 성인이잖아요. 예. 어른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보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지는 않나요? 예, 보장의 폭이 어린이 보험은 성인보다 보장의 폭이 더 넓으면서 네. 예, 어린이 아. 보험은 가입 즉시 네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성인 보험일 경우에는 안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네네. 뭐 90일 이후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1년 미만에 암이 걸렸을 경우에는 50%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어린이 네네. 보험의 장점은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가입하고 계시는 갱신보험료를 네네. 어린이 보험으로 만약에 가입을 네. 하신다 하더라도 네네. 3개월 후에 보장을 받으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바로 보장을 개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보험료는 비싸나요? 아무래도 지금 그때까지 지금 제가 알려주시잖아요. 시청자님의 보험료를 보니까 10만 원 남짓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데요. 네네.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경우에 제가 네. 10만 원 보험대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실속형이라고 해서 해지 네네. 환급금을 지급하지
해지 환급금을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은 지급을 하지 않는 대신에 보험료가 30% 이상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10만 원대 보험료로 지금 보장받고 계시는 암 3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3천, 그리고 수술비, 골절 진단비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하시더라도 여기에다가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더 추가하시더라도 10만 원대면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내는 보험료에 1, 2만 원 정도 더 추가하면 가능하나요? 1, 2만 원 정도 추가 당연히 가능하시죠. 보장을 네.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고 싶다면 1, 네네. 2만 원 더 추가를 하셔서 보험료가 싼 어린 시절에 보장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면 20년이나 30년 정도 납입을 완료하시고 100세까지 편안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방송이잖아요. 네네. 뭐 실질적으로 저희랑 같이 이런 걸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나요? 당연하죠. 전화 끝나고 나서 다시 네네네. 전화를 주시면 예, 네네.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럼 잘 들으셨죠?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우체국 증권 2개요. 좀 놀라셨을 것 같은 게 100세까지 평생 갱신되는 부분이 네네. 좀 많이 충격이셨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지금 10만 원인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화 주신 게 너무 다행이고 지금 두 건 다 모두 좀 정리를 할게요. 네네. 지금 만 30세 이전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 가져가시면 궁금해하셨는데 이게 네. 보험료는 저렴한데 또 보장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가져가는 게 네네. 훨씬 더 이득이신데 만 30세 바로 직전이니까 지금 전화 네네. 잘 주셨고 빠르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총 보험료는 지금 월 납입되는 보험료 2만 원 정도만 오르는데 이게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납입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시면 훨씬 더 큰 이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의 상담을 필요로 하시다면 많은 연락 주시고요.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시는데요. 문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2958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92년생과 94년생 딸들의 연금을 마련해주고 싶은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 어린 딸들 미리 좀 연금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박윤희 전문가님 좀 살펴주실까요? 네, 전문가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92년생과 94년생 딸들의 연금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전문가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박동숙 전문가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박동숙 전문가님 의견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92년생과 94년생이면 이제 어린이에서 벗어나서 아직 학생일 수도 있고 수입이 있을 수도 있으시겠네요. 예. 요즘에는 보통은 어린 자녀분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연금에 대한 니즈가 없으신데 이분께서는 어떻게 젊은 아이들까지 연금을 가입을 시켜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미래에 대한 계획이 네. 되게 잘 돼 계신 분 같으신데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연금을 부어주실 건 아니시고 예. 자녀분들이 연금을 직접 붓게 하실 건지 먼저 부어주시다가 자녀분들한테 양도를 해주실 건지 정확한 자료가 없으셔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곤란하기는 한데요.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셔서 직접 돈을 버시게 되면 보험료로 보통 건강보험료로 한 10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된다면 예. 나머지 한 30% 정도, 월급의 30% 정도는 연금으로서, 저축연금으로서 준비를 하신다면,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납입기간을 한 30년 가져간다 하더라도, 40년, 50년 이상, 거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복리 이자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노후에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녀분들이 든든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녀분들께 물려주실 걸 감안을 했을 때 전체 월급의 30% 정도를 연금보험으로 미리 넣어 놓으신다면 나중에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599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60대 중반의 남편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데요. 손해보험이 나은지 생명보험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어서 박돈숙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복용 중이실 때는 어떤 보험이 더 나을까요? 예, 시청자님께서는 뭐 생명보험이다,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유병자이시고 연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반 건강하신 분들보다 보험료가 조금 높게 나오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구분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진단비는 보험료가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보장 대비 보험료가 아주 저렴한 수술비 플랜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진단비가 많이 나오는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진단비보다는 진단비는 기본만 가져가시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아주 저렴한 수술비 플랜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병력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지 않고 일단 적은 보험료로 큰 보장 가져가는 게 유리하니까요. 진단비로만 준비하기에는 좀 부담이 따르니까 수술비를 활용해 보신다면 아주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431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대 진단비 보험, 적절한 보험료는 얼마 정도인가요? 라고 간단히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분의 정확한 나이나 성별은 모르겠지만 박윤희 전문가님, 어느 정도가 좀 적절하다 이렇게 설명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한 번 정도는 이런 고민은 부딪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게 얼마만큼인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 뇌나 뭐 심장 치료비는 요즘 사실 좀 부담이 좀 적어요. 예전에는 비급여가 조금 많아서 병원 치료비가 조금 부담이 되셨을 텐데요. 지금 반면 현재로서는 비급여보다는 급여로 부담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가 조금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진단비보다는 혈관 수술비로 좀 준비를 같이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 혈관이 막히게 되면 혈관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 질환과 함께 3대 진단비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혈관 질환을 하시게 되면 질환이 오시게 되면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4번, 5번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3대 질환에서는 같이 그 진단비와 수술비가 같이 포함돼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대 진단비 보험, 적절한 보험료를 궁금해하셨는데 진단비도 물론 좋지만 특히나 2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로만 준비하다기보다는 수술비를 준비하신다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받고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볼까요? 자, 84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손해보험사에 3인 가족의 보험료를 78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이 보험료 좀 부담이 되시나 봐요. 보험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박돈수 전문가님, 좀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손해보험사에 3인 가족 78만 원이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보험료가 많으시네요. 예.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정확한 가족 구성원을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예. 3인 가족이라 하면 보통 본인, 배우자, 자녀분을 예상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본인, 배우자, 자녀분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젊으시고 자녀가 어리실 경우가 있으시고 또 부부가 나이가 많으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한 유병자이실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가 정확히 얼만큼 비싼 보험료인지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실 수가 없고요. 또한 이 보험료 구성이
생활을 책임지고 계시는 가장에 집중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시지만 또 아이나 어머니, 아이 엄마에게 집중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면 이 보험은 빵점짜리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인적사항과 병력사항과 나이를 가르쳐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족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요. 나이가 많으시면 유병자 분인지 혹은 건강하신지 확인이 필요하니까 자세한 사항들 알려주시면 더욱더 꼼꼼하게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볼까요? 자, 2745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59년생 여자인데요. 치매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박돈숙 전문가님 도움 주시죠. 예, 59년생 여자분이시면 지금 나이로 60세 정도 되시겠네요. 60세 정도 되시면 자녀분들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셔서 자녀 양육비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시고 좀 한숨 좀 돌리실 나이신데요. 막 돌리시고 나시다 보니 이제 나이 건강이 걱정이 되시죠. 예. 나이 건강이 걱정이 돼서 뭐 여러 가지 그전에는 암보험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보험들은 많이 가입을 해 놓으셨을 텐데요.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오래 살기는 사는데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치매 나이가 연령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 하니 누구나 치매로부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네요. 59년생 여자분이시라면 지금 어린이들이 한 20세에서 30세 초반이실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자녀분들이 삼포 시대라고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여러 가지를 포기를 많이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식까지도 경제적으로 돈이 부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식도 낳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 이들이 많으신데 거기다가 부모까지 치매에 걸려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내가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을 때 치매보험을 준비하셔서 내가 치매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모르지만 내 가족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치매보험은 내가 여력이 있을 때 가입을 해 놓으셔서 나중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3대 진단비 든든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가정하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치매보험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치매보험은 본인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만큼 지금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려를 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 morning he says, please leave me alone. When can I make my dreams come true? Later, later, don't call in love, please. I feel like you are really torturing me. Later, later, don't say a word to me. I feel like you are driving m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